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마치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은 기분,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듣고 나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지치고 허탈해지는 대화, 그 말들이 밤까지 따라와 잠들기 전 이불킥을 하게 만드는 순간들. 좋은 관계는 우리 삶을 밝히지만 나쁜 관계는 영혼까지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인지.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인간관계의 진짜 얼굴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 오랫동안 함께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몸은 분명 가벼워야 할 텐데 오히려 더 무겁고 지쳐버리죠. 이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또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었을까? 이런 경험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인연이라 쉽게 끊지 못하는 관계에서 자주 일어나죠. 상대는 늘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나는 듣기만 하다가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한마디 위로를 기대하지만 돌아오는 건 불평과 원망뿐.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속 기운은 다 빠져나가고 혼자 남아 후회와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인간관계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힘들어도 수고 많았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지 않은 관계는 작은 기쁨마저 빼앗아 갑니다. 자주 만나다 보면 내 생각, 내 감정은 점점 작아지고 상대의 불평과 부정적인 기운만 가득 남게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과 오래 시간을 보내면 내 사고방식까지 부정적으로 바뀌고 심지어 신체적인 피로감까지 느끼게 된다고 하지요. 즉,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힘이 나고 나쁜 사람과 있으면 병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연락을 조금 늦게 하면 서운하다며 불평하고 약속을 못 지키면 원망을 쏟아냅니다. 만나면 대화가 오가지 않고 그저 상대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할 기회는 전혀 없지요. 결국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나는 이상하게 허탈하고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존감은 점점 무너지고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우울해집니다. 대화가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만남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두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끊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정, 혹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 두려운 마음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가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해롭게 하는가입니다. 이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끝없는 쓰레기통처럼 말이죠. 여러분, 관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내가 존중받고 있는지, 내 감정이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가 내 삶의 균형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나를 살리고 나쁜 사람은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에 우리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 관계를 정리하는 첫걸음을 밟아보려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떠올려 보시면서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기준은 이 사람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해롭게 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유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꺼내든 간에 일단 안 된다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괜히 했다가 더 망신만 당할 거야. 이렇게 늘 부정적인 반응만 보이는 사람과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의지가 약해집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한 어르신이 새로운 배움을 시작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책도 읽고 글도 써보며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재미를 느껴보고 싶다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공부야? 그냥 편히 쉬어. 괜히 했다가 건강만 해친다. 이 말에 도전하려던 분의 얼굴은 금세 굳어버렸습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분들도 더 이상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정적인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내 마음의 불씨를 꺼트리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로막게 만듭니다. 오래 곁에 두면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내 감정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마.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내 감정은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고 결국 나는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억눌리게 됩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아픈 사정을 털어놓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 때는 더 심했어. 하며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립니다. 남의 힘듦은 깎아내리면서 자기의 고통은 크게 부풀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나는 점점 내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내 마음을 표현할 용기를 잃게 되고 결국 내가 잘못한 걸까? 하는 자기 의심만 남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내가 혼자 있고 싶다 해도 왜 또 그래? 너무 냉정하다. 하며 계속 찾아오고 연락하는 사람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넌 날 이해하지 못해. 하며 죄책감을 불어넣습니다. 또는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캐묻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압박하기도 하지요. 반대로 자기 문제는 과도하게 털어놓고 그 무게를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고 관심 가져주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무겁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가 바로 이 관계는 위험하다는 알림인 것이지요. 여러분, 세 가지 유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사람. 내 가능성을 꺾고 도전 의지를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 둘째, 무시하는 사람. 내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 셋째,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과 시간을 침범하고 결국 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사람.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형은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절과 관심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삶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누군가 떠오르셨나요? 만약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세 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 내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지요. 정이라는 게 있고 또 내가 너무 냉정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병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몸까지 지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관계 정리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부드럽게 예고하고 멀어지기입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차갑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요즘 내가 여러모로 여유가 없다라는 신호를 먼저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당분간은 좀 조용히 지내야 할 것 같아. 나중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다시 연락드릴게.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경고이자 예고가 됩니다. 내가 거리를 두려 한다는 신호를 분명히 전달하면서도 내 마음의 죄책감은 훨씬 줄어들지요. 굳이 싸우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조용히 단절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말없이 거리두기입니다. 설명을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불편하다면 굳이 이유를 낱낱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더 집요하게 매달리거나 내 마음을 흔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간단히 행동으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연락하지 않고 메시지 답장은 짧게, 단체 톡방에서는 읽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만나자는 요청이 계속 들어올 땐 이번에는 사정이 있어서 어렵겠다 하고 미루는 식으로 대응하지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상대도 어느 순간 느끼게 됩니다. 아, 이 관계가 예전 같지 않구나. 굳이 큰 다툼 없이도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건 마치 불을 확 꺼버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불꽃이 사그라들게 두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단호하게 선 긋기입니다. 앞에 두 가지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또는 상대가 서운함을 넘어 화를 내며 집착할 때 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건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짧고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내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당분간 거리를 두고 싶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득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상대가 섭섭해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건 나의 마음이지 상대의 분노까지 짊어질 이유는 없지요. 관계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 그게 바로 단호한 선 긋기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관계를 정리하는 세 가지 방법. 첫째, 부드럽게 예고하며 멀어지기. 둘째, 말없이 서서히 거리두기. 셋째, 필요할 땐 단호하게 선 긋기. 이 세 가지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끊기 어렵다면 부드럽게 예고하며 시작하세요. 그래도 힘들다면 말없이 거리를 두고 끝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관계를 지키느라 내가 무너진다면 그건 결코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관계를 정리하는 세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부드럽게 예고하며 멀어지기, 말없이 거리두기, 그리고 단호하게 선 긋기. 이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한 가지 큰 선물을 얻게 됩니다. 그건 바로 마음의 평안과 자유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인 정, 함께한 추억, 그리고 혹시나 나만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다 결국 계속 만나고, 계속 들어주고, 계속 지쳐가는 삶을 반복하게 되지요. 하지만 한 번만 용기를 내어 관계의 경계를 바로 세우면 놀랍게도 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치 오래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몸도 덩달아 가볍게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 청소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집안을 청소하면 숨쉬는 공기가 달라지듯 관계를 정리하면 내 마음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작은 말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함께 있으면 기운이 나고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내 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지키고 건강한 기준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혼자가 되더라도 괜찮다는 용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라도 억지로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10개보다 나를 지켜주는 관계 1개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나는 스스로를 돌보고 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곧 나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세우는 치유의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본질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내 빛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관계와 놓아야 할 관계를. 그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더 단순해지고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 이 사실만 잊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첫째,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야 하고 둘째, 관계를 정리하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실천해야 하며 셋째, 그 과정을 통해 내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라도 불필요하게 지치게 만드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방법을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해야 할 인간관계와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늘 부정적이고 내 가능성을 꺾는 사람. 둘째, 내 감정을 무시하며 깎아내리는 사람. 셋째,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내 삶을 잠식하는 사람. 이 3가지 유형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지요. 부드럽게 예고하며 멀어지기, 말없이 서서히 거리두기, 때로는 단호하게 선 긋기. 이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선택입니다. 내 삶을 밝히는 관계는 붙잡고 내 마음을 지치게 하는 관계는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인생은 단순하고 평안하며 자유로워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늘 기원합니다.